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숨 이비인후과의 원장 정재훈입니다. 저는 주로 수면장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을 보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여기는 부산숨 이비인후과의 수면다원검사실에 있는 조정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는 동안에 여기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환자분들이 검사를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검사 뒤에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자기가 자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는 인지는 하지만 정확히 얼마만큼 불편한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무호흡증이라든가 코골이라든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하는 곳이 이 검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라든가 렘수면 행동장애, 몽유병, 기면병 같은 질환들, 불면증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환들을 체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자다 보면 한 번씩 숨을 안 쉰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숨이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걸리게 되나요? PD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키는 한 187 정도예요. 187. 체중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체중은 좀 많이 나가서 95kg 정도. 95kg. 187에 95kg면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어가거든요. 꽤 높은 편인데 체질량 지수가 높으신 분들, 그리고 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기도가 많이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악이 작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기도가 폐쇄될 수 있는 분들한테 있어서 수면무호흡증, 코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를 하면 이제 총 주무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무신 시간을 분모로 해서 환자분이 무호흡이 있었던 횟수와 저호흡이 있었던 횟수를 더해서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지수 AHI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5점에서 15점이 경증, 15점에서 30점이 중등도, 30점 이상이 고도라고 기준을 잡게 되는데 미국 수면학회 기준으로 해서 30점 이상의 고도인 환자분들은 양압기 치료가 주치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보편화되고 표준적인 치료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양압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도의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아니면 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숨을 쉬는데 많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양압기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양압기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메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양압기랑은 다르게 좁아져 있는 기도를 수술적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넓혀진 기도로 공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호흡증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 외에도 자세 치료라든가 체중 감량 같은 치료가 있는데 자세 치료나 체중 감량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라든가 양압기 치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해서 점수를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점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런 CT상에서 구조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압기를 뗄 수 없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보조적인 치료를 동반하게 되면 2, 3년 정도는 최소 쓰시고 그 뒤에도 좀 더 쓰시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긴 호흡의 치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평생 써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체크가 요새는 그 기계가 잘 나와서요. 기계가 체크를 해줘요. 잘 쓰는지도,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몇 시간 쓰는지, 또 공기는 얼마나 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해줍니다. 환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의 목적이 기도를 넓히는 건데 수술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체중이 갑자기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막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넓혀놨던 그 통로를 지방 조직 같은 걸로 이렇게 다시 메워주기 때문에
다시 좁아지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시면 몇십 년이 지나면 조직이 좀 처집니다. 그런 연부 조직 같은데 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쪽에 누웠을 때 조직들이 뒤로 덮이면서 공간이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는데, 노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체중이 같이 너무 많이 불었을 때 그 두 개가 콤보가 되면 너무 안 좋죠.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수면 무호흡증은 놔두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진단을 받아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안 괜찮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속단하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이라든가 수면 검사를 하는 클리닉을 가셔서 검사를 해서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